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AI 패권 경쟁의 핵심 자원으로 급부상한 것이 있으니 바로 전기입니다. AI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며 모델의 성능이 고도화될수록 이를 학습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력 소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구글, 오픈AI, 테슬라,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개발과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 기업과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발전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서울대, 고려대 등 AI, 반도체, 로봇을 연구 중인 대학들은 전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AI 연구로 급작스럽게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학교 내 다른 연구소의 서버 가동을 중단해 전기를 배분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서울대는 한국전력에서 공급받는 전력에다 공대 자체 플랜트를 모두 가동해도 필요한 전기를 충당하지 못해 한전에 10메가와트 규모의 전기 수요 반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력 공급 문제가 결코 기후가 아닌 현실적 문제임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전력 부족도 심각하지만 정부의 전망과 계획이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윤 정부가 수립한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6.2기가와트로 예상했으나 전문가들은 실제 필요한 전력이 2배 가까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예측하면서 166곳의 사용량을 누락했고 이미 전력 공급 계약을 맺은 사업조차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력 소비 증가율도 비현실적인 가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낮췄다고 꼬집었습니다. AI 산업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지금의 전력 계획은 명백한 과소추산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은 불과 15년 뒤 전력 부족 국가로 전락하여 AI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력 부족을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단순한 땜질식 해법이 아닌 폭증하는 AI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대대적인 전력 생산 구조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에너지 발전 수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고 다른 하나는 소형 모듈 원전 SMR입니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이미 주요 전력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는 2025년 신재생 에너지가 세계 최대 전력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24년에 이르러서야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를 넘어섰고 2025년에도 1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빠르게 늘어났지만 실제 전력 생산은 기대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미국 에너지 경제 재무분석 연구소는 한국 재생에너지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병목 요인으로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국가 전력망의 부족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햇빛과 바람이 풍부한 지역에 집중돼 있지만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송전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제로는 전력을 생산해 놓고도 발전량을 제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전력 구매 계약 제도의 비효율성입니다. 직접 계약과 한전 중개 방식으로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규제는 복잡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못해 시장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의 비생산성입니다. 발전사들이 실제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기보다 전력 거래소에서 인증서를 구매해 의무를 충당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실질적인 발전량 확대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최근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35기가와트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2배 이상인 78기가와트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태양광은 산업단지, 건물, 영농형 태양광 등으로 확대하고 해상풍력은 전남, 서남에 제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에너지 고속도로라 불리는 초고압 송전망을 30% 확대하여 재생에너지를 수도권과 산업단지로 안정적으로 보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총괄하기 위해 기후에너지 전담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 모듈 원전 SMR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고성능 연산 장비를 상시 가동해야 하며 대량의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해 AI 데이터 센터처럼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 산업에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이를 보완할 안정적인 전력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바로 SMR입니다. SMR은 출력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원자로로 주요 설비를 모듈화해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 기간이 짧고 산업단지나 데이터 센터 인근 등 수요지 가까이에 설치하기 용이합니다. SMR의 핵심 특징은 피동 안전성입니다. 사고 발생 시 외부 전원이나 인위적인 조작 없이도 냉각제의 자연 순환만으로 붕괴열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돼 기존 대형 원전보다 구조적 안전성이 높습니다. 단일 모듈의 출력은 낮지만 여러 모듈을 결합해 필요한 만큼 전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SMR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분산형 기저전원으로 적합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유럽 주요국들은 SMR을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 전후로 본격적인 상용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급작스럽게 탈원전을 할 수 없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SMR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총 2.8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를 2037년에서 2038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8월 22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서도 부산, 창원, 경주에 SMR 제작 지원 센터 등 지역별 파운드리 거점을 구축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지난 11월 28일 여야와 정부 간 합의로 SMR 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SMR 개발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으며 연장선상으로 SMR 연구개발 전략 특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MR 개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렇게 AI 개발과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에 대한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SMR을 살펴봤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는 아닙니다. 발전 설비 확충과 함께 송배전망 확대, 개통 안정화, 지역 수용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AI 3대 강국을 천명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재생 에너지와 SMR을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에 다른 어떤 국가보다 신속히 AI 산업 시대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